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레드하트입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매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포스코 DX를 물려서 넘어왔는데요. 시가가 생각보다 뜨지 않았습니다. 시가가 생각보다 0.46%,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보다 떨어져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꽤 뜬 편이었습니다. 3%, 3.4%였으니까 어제에 비하면 많이 뜬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는 에코프로가 오늘 상승하지 못하고 눌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눈치 없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완전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덕분에 어쨌든 저는 포스코 DX를 큰 손실 없이 본전에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본전에 걸어놨고 본전에 팔았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도 본전 가격이 왔었는데 제가 욕심내다가 팔지 않았었거든요. 네,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팔고 이제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이기에 장 초반에는 에코프로 BM이 아니죠. 에코프로 HN이 훨씬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코프로 HN에 탑승을 했는데요. 제가 매수하고부터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에코프로는 상승을 해 나가는데도 에코프로 H에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외국인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요. 덕분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에코프로 HN에서만 100만 원 넘는 손실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전에서는 이제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약 1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매매를 하고 나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포스코 DX에서 큰 손실을 볼 뻔했던 거를 무사히 탈출했기도 했고, 네, 포스코 DX에서 물릴 뻔한 걸 무사히 탈출하기도 했지만 오늘 부계좌로 매수했던 센코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었어요. 시가에 매도하기에는 휴비스가 그래도 장 초반에 한번 튀어줄 것 같아서 들고 있었는데 휴비스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센코가 하락을 해서 거의 최저가는 아니네요. 적당한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손실이 매우 컸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에코프로 HN을 샀다가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했고요. 코닉도 마찬가지로 휴비스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잠깐 수익이 났다가 하락해서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이래서 오늘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가 쉽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마음가짐을 좀 바꾼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계좌 자체는 80만 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 예수금이 600만 원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릇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고 생각해 하게 말이 많이 꼬이네요.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면 정상적인 매매가 되지 않고 계속 물리는 경우가 잦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마음도 들고 또 손실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손절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0만 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손절한다고 해도 사실은 수익인 상태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 어차피 뭐 듣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익을 지키는데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100만 원 손실이 나더라도 이번 달은 수익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100만 원 손실이 나면 와, 손실이 나면 안 되는데 100만 원이나 손실이 났어? 진짜 망했다. 아,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큰일 났다. 이 100만 원 언제 복구하지? 이런 생각이 줄을 잃었는데 아직도 수익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손실이 커졌는데도 마음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도 손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본전에 팔았겠지만 그래도 손절을 한 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을 했던 덕분에 그 이후 매매는 그래도 잘 수행했고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건 아니죠. 네, 어제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제 녹음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맥신 관련 주가 거의 끝물에 왔다, 상승의 끝물에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매수세가 초전도체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에코프로를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오른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락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초전도체로 더 많은 매수세가 몰렸던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위험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면 저는 미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신성 델타테크를 따라서 덕성을 매매를 했습니다. 네, 덕성을 매매를 했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매우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설마 상한가를 갈까 했는데 상한가를 갔고 시간에도 닫은 상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일 갭이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위치상으로도 아직도 너무 높은 자리고 뭐 호재성 기사가 나오지 않는 하에야 이게 하락하지 않을까. 신성 델타테크가 그래도 한 번 닫으면 초전도체 관련주 자체가 한 번 닫으면 끝까지 닫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도 닫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덕성과 모비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그래도 수익이 잘 났고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도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 아니네요. 네, 코츠가 아니고 큐리옥스 바이오메드. 큐리옥스도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거의 1, 2%만 먹고 매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앞전 고점을 바로 뚫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맞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맞고 떨어진 이후의 흐름을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큰 상승이 나왔고 그걸 보고 이 움직임이 나오는 코치 테크놀로지를 매수했는데 이것 또한 슈팅이 한 번에 거의 15%가 나왔죠. 네, 이 봉 하나가 9%고 이 봉 하나가 7%니까 15%, 16%가 나온 겁니다. 17%네요. 네네. 근데 뭐 요즘 이등주 자체가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샀다가 매도를 했고 큐리오스 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상한가 투라인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코츠 테크놀로지를 더 매수를 했는데 하락하길래 여기서 또 손절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한 손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절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점에서 제가 손절을 했는데 에코프로 HN에서 본 손실처럼 막연하게 기다리기 싫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메드가 상승의 흐름을 보일 때 여기서 매수를 강하게 해서 수익을 그래도 잘 내고 나왔습니다. 앞전에 이 손절만 아니었어도 더 큰 수익이 났을 테지만 그래도 손절을 했기에 다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본전에 팔았겠죠. 그러면 수익이 이 앞전에 한 걸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손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잘한 손절이다. 늦었지만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PNE는 장 초반에 했었고요. 어저께 과열이 끝났고 원익 PNE가 대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왜냐면 원익 PNE 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역시나 대장을 뺏었고 장 후반에는 전혀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홀디스 장 초반에 잠깐 매매했었고요. 인상가가 상한가 들어가는 걸 예상하고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수익은 바라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오염수 자체가 그렇게 강한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지막에 하락이 강하게 나올 때 낙주로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사고 있었고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냥 사고 떨어지면 손절하지 뭐. 혹시 안 떨어지면 시간에서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들고 있을 생각이었고 올라간다면 126만원 이쯤에서 매도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수익도 많이 났고 굳이 욕심 부릴 필요 없다 싶어서 여기서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왜냐면 테슬라가 어제 종가가 아니죠. 어제 시간외에서 새벽에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날도 시가의 갭 정도는 뜰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에 추가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파로사이 바이오도 보고 있었는데 신규주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얘도 같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규 테마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릴 생각이었는데 올라버려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소액만 들어갔다가 거의 본전에 나왔고요. 네, 이거는 손절을 했었나 보네요. 네, 여기서 손절을 했네요. 네네. 아난티는 제가 현재 차트도 나쁘지 않고 재료도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난티라는 종목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주요한 종목인데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한 이 저가를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좀 올라줬는데 시세가 나온다면 내일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슈팅 자체가 프로그램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강하게 사서 슈팅이 나온다면 일단 팔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내일 장 초반에 들어오는 수급 흐름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G트로닉스는 어제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게 작전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작전주라서 매수를 했다기보단 신규주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어제의 흐름을 보면 이게 한 번 슈팅이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 번 들어갔지만 결과는 손절로 끝난 매매입니다. 이것도 손절을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매매입니다. 오늘 매매는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은 그래도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손절도 잘했고 손실이 컸지만 멘탈도 심리도 그렇게 썩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발전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매매를 또 다시 잘 해나가야겠죠. 내일은 오염수 관련 주가 생각보다 강하게 흐름이 나오려나 싶긴 한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서 장 초반에만 혹시 인상가가 상한가를 또 가려고 한다면 장 초반에만 잠깐 볼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2차전지도 에코프로가 한 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2차전지 섹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퓨처엠, DX 쪽으로 수급이 흘러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쪽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맥심과 초전도체 혹은 이제 하락이 많이 나온 유진 로봇, 하락이 나온 게 아니고 지켜주고 있는 유진 로봇이나 로봇주, 티로보틱스 뭐 이런 쪽에서 볼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은 보고 있었는데 매수를 못했네요.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뭐 보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뿐이지 특별하게 뭐 새로운 종목을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 끝나고도 종목을 다 돌려보지도 않고 있는 종목 안에서 장 중간중간 교체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종목을 찾아다닌다거나 뭐 그런 일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요즘 장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데 다들 조심조심 몸 사려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